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진실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제 NCS와 지역 대학 및 지역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NCS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일부는 이제 여기 취업 박람회, 우리 채용 박람회에서 공공기관 채용할 때 쓰이는 이제 취업 시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NCS라는 것은 이게 알려져 있는 것보다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그런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인프라로서 특히 우리 일자리 시장, 또 우리 교육훈련의 시장, 그리고 사람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질 개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그 NCS가 앞으로 우리 지역 일자리, 특히 그 이전 시간에 우리 이규영 소장님께서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연계 뭐 등등에 대한 그 협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NCS는 사실은 기업과 우리 대학, 그러니까 교육과의 공통된 언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테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이제 연계 수단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이제 일자리 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한다면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유연한 일자리 시장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제로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발제를 하기에 앞서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과연 우리나라 이제 대학이 그냥 지역에 있는 대학이지 않나. 정작 그 지역 사회에서 지역을 위한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제 주최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정작 이게 지방 공기업들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정작 그 지역 내에서 인력 수요가 어떻게 지금 발생되고 있고, 또한 그거에 따른 이제 인력 그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간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그 배포된 이제 브로셔 보면 지방 공기업 평가에 하는 일 해서 일자리 환경 개선도 하고, 뭐 공공기관 공공 일자리도 뭐 늘리고 나름 공정 채용도 하고 하는 그런 등등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공공 일자리 아닌 정말 그 지역사회에서의 민간 일자리, 과연 그 인력 수요 아니면 얼마큼 지금 산업 구조 개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앞에서도 이제 발표했듯이 굉장히 다양한 지역 거버넌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 거버넌스에 우리 지방 공기업이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을까? 또한 지방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거버넌스에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굉장히 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 지방 일자리 또한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서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중기부에서는 뭐 테크노파크도 있고, 뭐 산자부에서는 뭐 산단 이런 부분도 있고, 뭐 과기정통부도 있고요. 특히 또 고용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진짜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지금 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 평생 직업교육기관과 우리 이제 인력 수요와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지방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부분은 앞에 이규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일맥상통하고요.
다시 이제 NC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단위 사업에 쓰이는 그냥 그런 사업이 아닌, 정말 진짜 취업 시장에 일부 쓰이는 그런 게 아닌, 정말 우리나라의 일자리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이라던가 직무 중심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보상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데에서 역할을 한다던가 등등에 대한 이제 NCS의 역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해외 일자리, 지역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제 스웨덴 말메라던가 뭐 영국의 셰필드 그런 지역 사례 등, 또 우리나라의 경기도 일자리 재단 등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지역 대학 그리고 또 지역 기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지, 그리고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서는 어떤 평가 지수, 어떤 인센티브, 어떤 마일리지 뭐 이런 부분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 사항이랄까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이 굉장히 이제 소멸 위기도 있고, 이제 비수도권에서 제조업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더욱 또 위태로운 것은 이 청년들의 인구가 이제 유출된다는 거죠. 수도권으로. 그래서 지방에 대한 이제 그 혁신에 대한 필요성은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라던가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코로나19 이런 상황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같지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방에 특성화시켜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앞서 이규영 소장 그 발표 자료에는 그 사진까지 나오는 스웨덴의 말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옛날 이 탈산업화해서 친환경 도시로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한 영국의 셰필드 같은 경우는 탈산업화해서 교육문화 도시가 됐다는 그런 사례가 있듯이 각 지역마다 이제 특성화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을, 일자리, 사람 창생 법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노력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역에 특성화시킨 그런 위기의식, 문제의식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가 겪는 이런 산업 구조 변화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경제 등장, 또 플랫폼 노동이라던가 점점 이제 유연한 그런 노동 시장이 됨으로써 이 개인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체계, 지금은 이제 학위, 학벌, 스펙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진짜 유연하게 필요한 직무 수요에 맞는 능력을 키워서 그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이 유연한 체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NCS는 쓰인다는 거죠. NCS는 국가가 이 컴피턴시,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화한 자료인데요. 이 표준화할 때 이 산업 안에 있는 직업, 직무 수요 변화에 대한 것을 구명을 하고 그 직무에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나타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직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그 직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NCS 뱅크라는 것은 이제 이번에 입법 예고가 돼서 이제 법적인 인프라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그동안은 어떤 학교를 나왔다, 어떤 스펙이 있다 이거였다면, 이제 어떤 수준의 이 분야에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식화한 그런 국가 역량 체계 차원에서의 만드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지방 일자리 안에서 지방 정부도 지방 공기업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NC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들을 NCS로 표명화되어 있지만, 많은 이제 대학들, 특히 이제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갖추어 있던 학과 중심, 학문 중심의 이런 교육, 그러니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만큼 요구가 되는데 정작 이제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정작 필요한데도 안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미스매치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교육 과정에 반영
운영을 해서 제대로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서 또 공식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한 그 부분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이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하는 이게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NCS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산업이라던가 고용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복지라던가 각 부처에서 각각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큰 하나의 목표를 갖고 공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NCS를 쓸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자리에 대한 구조, 이런 노동시장 특성, 그러니까 뭐 남성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굉장히 경직된 노동시장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의 이제 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개선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에게 지적은 있지만 정작 어디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채용 시장이 그동안 이제 스펙 위주, 학벌 위주의 채용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직무 능력으로 지금 바뀌는 이런 하나의 시도를 했다 한다면, 향후의 그 인사 관리, 나중에 임금까지 이 보상 체계까지도 하는 부분도 할 수 있지 않나, 나름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또한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까 우리 축사 이사장님께서 메가시티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추후에는 이제 공유대학, 지역 내에서 공유대학으로 운영을 해서 서로 우리 대학이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교육과정을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되, 공유대학에서는 서로 학점들을 서로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나름 NCS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자격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력 개발이나 이런 부분, 우리는 이제 교육받고 뭐 채용 따로 다 이게 분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교육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역량을 평가한 이 자격이 채용 시장에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도 NCS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산업 수요에 대한 예측도 뭐 한국고용정보원이나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연구기관에서 예측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좀 더 미시적으로 직업 직무 변화, 그 안에서의 이제 미시적인 숙련 수요 변화를 뭐 NCS를 활용하든 지역 나름의 이제 특성화된 그런 연구기관에서 숙련 수요를 반영을 하든 하는 차원에서도 이 NCS가 쓰일 수 있지 않나 싶고, 교육 역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너무 학과 중심으로 아니면 지식 위주에 됐던 부분을 이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앞으로 우리 평생 고용 역량의 넘버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예비 취업 희망자들에 대한 사업들, 또한 직접 그 사람이 취업한 이후에 그 안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역할을 이제 공단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제 지방 정부에서도 뭐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일자리 재단을 통해서 그 지역 내 인력들의 취업 역량, 소위 말하면 그 진로 지도에 대한 것부터 그 사람이 취업해서 최종적으로 그 분야가 이제 전직 지원까지 이제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을 뭔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좀 메타적 관점에서 그려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시를 하고, 이 안에서도 이 NCS라는 인프라는 활용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 이제 사례는 뭐 자료로도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름 뭐 아까 스웨덴의 말메라던가 우리 영국의 셰필드,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인력 투자 법에 의해서 지역 인력 투자 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분권화된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 같은 경우도 각각 분절되어 있던 부분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직업 훈련이라던가 고용 서비스도 동시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그 좋은 사례일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울산 일자리 모델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주력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신성장 동력 사업, 그리고 또 계층별로 청년층 대상의 일자리 모델, 뭐 장년층 대상의 일자리 모델 등을
계층별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말고도 지금 1층에 가보시면 뭐 부산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첨단화된 취업 역량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 지자체마다 각자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앞서 우리 이규용 소장님께서 제소한 부분도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마다 저는 이제 뭐 그 지금 일부만 제시했을 뿐이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한 곳에서 일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특히 이제 지방 공기업이라면 그쪽에서 이제 하던 이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또한 지역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광역단체 안에서 하고 있는 고용심의회 이거는 이제 고용 기본법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이제 노사민정위원회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도 근로자직업력개발법에 근거한 이런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 그 안에서 어떻게 지역 대학이라든가 지방 공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서 그 평가 지수로서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지역에 대한 관심도 같은 것도 좀 유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역을 위한 대학으로서 지방에 현재 있는 대학들이 평생 직업교육대학 즉 이제 취업하기 전에 있는 재학생 중심으로만 하지 않고 정말 재직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 대학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또한 공유 대학으로서 좀 이따 요 다음 설명 보시면 정말 여기는 이제 경상 그러니까 University Systems of 경남이라는 그런 사례인데요. 공유 대학인데 정말 A 대학 뭐 경상대학이라든가 경상국립대, 경남대, 창원대, 울산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취업을 이제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이 하나의 패스권을 해서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 대학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무슨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융복합형, 직무 영향형 뭐 이런 형태로 다른 대학에서도 그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이 학사 과정으로서 인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학위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이 공통적으로 나온 그 학위를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지역 기관의 역할은 지역 거버넌스로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서 야심차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와 또 지방 정부의 서로 인력 양성의 협의체라든가 또 이게 단기, 중기, 중장기에 대한 과제들을 서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여기 또 경남에 대한 거버넌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노사민정협의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다양한 대학들, 훈련기관들, 관공서들 또 여기 한국항공우주서비스 같은 이런 공공기관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좋은 사례로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고려할 사항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 지역 내 이제 그 관심 일자리 관련된 그런데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유도할 수 있도록 그게 평가 지표로 될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 또 각 부처의 각 부별로 하고 있는 그런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총체적인 그런 패키지 사업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공기업의 평가 지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